안녕하세요. 송파구의회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의회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3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총 4건의 의안 심사와 5분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임춘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7대 송파구의회는 개원 이후 의회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집행부와 함께 송파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패령자계의 정신을 실천해 구민의 모범을 보이는 믿음직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법과 재정은 물론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집행부와 더불어 수레바퀴 양축이 되어 송파구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생활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의 작은 의견도 경청하고 패령자계의 정신을 실천하여 구민의 모범을 보이며 믿음직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안 심사에선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사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송파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총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일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교통 방해물들로 인하여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일체어는 보행자로 간주되고 있어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2007년에는 노인보호구역, 2011년에는 장애인보호구역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우리 송파구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보호구역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버넌스는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담아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이른바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령 공동협의회를 의혹으로 가득 찬 수상한 거버넌스에서 모범적인 수상할 만한 거버넌스로 즉시 전환할 것을 박준희 구청장께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접수된 에어컨 화재 사고는 총 146건이며 이 가운데 93건이 실외기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이처럼 실외기 화재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현행 건축물 설비 기준인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3항에 따라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의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며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먼저 설치 규정을 어긴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송파구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의 위험성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송파 소식지 등을 통해 실외기 설치부터 관리 방법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며 입주 가능 시기도 과장하는 경향에 대해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가난한 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이 헛된 돈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무너져 절규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 예방 차원에서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한 사전 지도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현재 송파구는 구민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경년제로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2만여 장애인을 비롯한 8만여 장애인 가족들에게도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한 체육의 권리를 장애인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민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송파 구민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화장실은 큰 스트레스이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 문화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화장실은 옛날과 크게 달라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식 변기인 양변기 문화가 정착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는 옛날식 자변기가 설치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자변기, 즉 쪼그려 앉아 사용하는 변기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이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화장실 때문에 받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준 그 이상입니다. 어른들의 무관심이 아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화장실을 아이들에게 맞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쾌적하고 편리하게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공감 수요 무대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개발로 수준 높은 공연 작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집행부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무대가 꾸준하게 주민이 사랑을 받고 세대를 공감하면서 지역사회를 뛰어넘는 함께 감상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우리 구 문화공연 사업이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도시조성 사업인 만큼 주민 사전 설명을 비롯해서 사업 추진 단계별로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7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송파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민을 기울여서 노력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7년 동안 주민 의견을 몇 번이나 수렴했는지, 형식적인 설명이나 간담회 몇 번 하고 많은 것은 아닌지, 좀 더 밀착해서 주민 의견에 귀 기울여 봤는지, 주민의견에 대해서 선입견 갖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보다 긍정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을 해보았는지, 무엇보다 불가능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안 심사와 5분 자유 발언 등으로 분주했던 제23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는 8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